안녕하세요. 최건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을 배울 건데요. 건축 스케치업을 배울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배우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콘으로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디 한번 따라와 보시죠. 먼저 스케치업 시작 화면입니다.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템플릿 부분인데요.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고 제가 이미 우리는 건축 스케치업을 배울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버전에서 해당 화면에서 건축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 템플릿을 확인하셔서 클릭하시면 스케치업이 시작됩니다. 클릭해 보실까요? 스케치업을 시작하시면 이렇게 남자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여자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버전에 따라 다르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은 요 파란색 선이 Z축이에요. 캐드에도 Z축 개념이 있죠.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 초록색 선이 Y축이에요. 캐드에도 XY, Z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이 X축이에요. 그 축을 먼저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은 마우스 휠을 굴려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줌아웃 되기도 하고 반대로 굴리면 줌인 되기도 합니다.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화면이 회전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본 동작 방향입니다. 쉽게 가르쳐 드린다고 했고요. 버전에 따라서 다른 거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이 큰 아이콘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큰 아이콘만. 이 중에서도 꼭 쓰는 것들만 먼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먼저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좀 해볼게요. 우리 푸시 버튼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먼저 이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한번 네모를 그려볼 거예요. 누르시면 화면에 마우스 끝에 이렇게 네모가 오는데 네모가 초록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파란색이 되기도 하죠. 이게 어느 축의 그림을 그릴 거냐, 저희가 지금 스케치업이 3D를 하다 보니까 어느 축의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각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일단은 평면의 형태로 네모 박스를 그려볼게요. 줌아웃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화면을 좀 회전시켜서 우리 캐드에서 XY 축처럼 이렇게 좀 해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편한데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손을 떼주시면 네모가 생겨요. 굉장히 쉽죠? 네모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제 푸시 버튼부터 할게요. 저희가 푸시 버튼을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고 많이 사용되는 아주 단순한 버튼이기도 하죠. 먼저 푸시 버튼 누르시고 해당 면으로 가시면 보이시죠? 점선처럼 이렇게 색이 바뀌죠. 해당 면을 누르신 다음에 위아래로 당겨 보시면 어때요? 푸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당기고 누르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이면 이번엔 치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직사각형 그리실 건데 직사각형 한쪽 꽂아 놓으시고 이렇게 벌려 놓은 다음에 3000, 3000 해볼게요. 보시면 우측 하단에 노란색으로 치수가 써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내가 지금 벌려놓은 방향으로 3000에 3000짜리 직사각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너무 네모네모하니까 우리 방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찍어 봅니다. 아무데나 찍으셔서 이번에는 그림 그릴 방향을 이렇게 벌려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6000, 3000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니까 어때요? 요 앞부분이 6000의 치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3000의 치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캐드하고 동일한 UCS를 갖고 있다.
UCS 극좌표를 갖고 있다, 좌표점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CAD에서도 락탱글로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뭐 3천, 3천 아마 앞에 3천은 X축 얘기하고 뒤에 3천은 Y축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모 박스를 많이 그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푸시 버튼을 사용을 해서 올릴 건데, 아까는 푸시 버튼을 사용해서 그냥 당겼다면 이번에는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치수를 한번 줘볼게요. 우리가 건물 매스 만들 때 네모 이 높이 부분, 층고 부분을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네모 박스 위에 푸시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갖다 대면 이렇게 점선으로 변한다 그랬죠. 자, 점선 부분에 클릭하고 당길 부분으로, 당겨줄 부분으로 마우스를 옮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수치를 사용할 거예요. 아까는 그냥 손으로 찍었으니까 난 이번에 층고 4천짜리 박스가 필요하다. 4천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4천짜리 박스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네모 박스 클릭하시고 위로 5천 한번 당겨 볼게요. 아니, 5천 좋아요. 5천. 엔터. 푸시 버튼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레이즈 할 건데요. 이레이즈는 여기에 있는 지우개로 지우시면 되는 건데, 요거 다 지우기 위해서 먼저 선택부터 해볼게요. 지우개로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 면들이 이렇게 지워져요. 지워지는데 이렇게 말고, 자, 되돌릴 때는 언제나 컨트롤 Z, 모든 거에서. 자, 이렇게 말고 선택해서 한번 지워볼 거예요. 선택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일부만 지우겠다. 그러면 선택할 때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스케치 앱이 면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면이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요 선이 선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면과 선을 동시에 선택하고 싶다. 컨트롤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레이즈 버튼 쓸 거다. 지우개 누르셔서 지우개는 그냥 면을 바로 인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끌으셔서 하셔도 되고, 클릭 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그럼 벌써 선택 버튼, 지우기 버튼, 네모 그리기 버튼, 푸시 버튼까지 한 거예요.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 화면을 모두 리셋 해 볼게요. 다 지우시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 남자분은 남겨놓고 지울까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자, 지우시고 이번에는 5천에 5천짜리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락탱귤 박스 누르시고 5천, 5천 하면은 네모 박스가 생기는데, 이번엔 벽체의 형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벽체의 형태. 벽체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CAD에서 사용하는 옵셋을 스케치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옵셋 버튼 있죠. 영어 버전이라도 아이콘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셋 버튼 누르셔서 여기다 갖다 대면 또 색이 바뀌죠. 갖다 대서 클릭하시고 손을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를. 그랬더니 이렇게 이 외곽의 네모 선이 옵셋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바깥으로도 안으로도. 그러면 옵셋을 내가 안으로 200 하겠다. 벽체 두께만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를 안으로 갖다 놓고 200 엔터. 그러면 벽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아까 네모 박스는 여기다 네모 박스 하나 더 그려서 비교해 보면, 자, 5천에 5천짜리 네모 박스가 있었어요. 아까는. 자, 푸시를 했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덩어리가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안에 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얘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만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건축에서 평면도 그릴 때 평면 올리겠다, 벽 올리겠다, 올리시면 돼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까요? 자, 벽체를 한 5천까지 올려볼게요. 5천 올렸어요. 엄청 높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창문 뚫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모를 누르시고요. 면에다 갖다 대면 보세요. 저 초록색이 지금 보시면 마우스에 붙어 있는 초록색 네모 박스가 초록색이고 이렇게 하면 파란색이고 이게 각 축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면에 보면 면에 뜨죠. 보면 끝점에 우리 캐드 오스냅이랑 같은 거예요. 가장자리에 이거 영어로 나오는 분들은 뭐 영어로 뭐 엔드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면에 한번 누르시고요. 면에로 나왔을 때 아무데나 한번 누르세요. 누르시고 2000, 2000 해볼게요. 2000, 2000 그러면 네모 박스가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푸시 해보셨죠? 푸시 버튼 누르시고 이거를 집어넣으면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쉽죠? 쉽죠? 만약에 푸시 버튼 누르고 당기면 그냥 면이 생기는 거고요. 푸시 버튼 누르고 안으로 벽체만큼 집어넣어 주면 구멍이 생성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벌써 여러분들 벽체를 그릴 수 있는 기본까지 배우셨어요. 엄청 빠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다는 거. 다시 한번 이거 다 지워볼게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클릭 하셔도 되는데 다중 클릭하실 때는 Shift 키나 컨트롤 키 사용하셔서 다중으로 선택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옵셋까지 했어요. 옵셋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선도 좀 해볼까요? 선은 캐드에서 라인과 같아요. 라인과 같아서 5천에 5천짜리일 수도 있지만 니은자 건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자, 라인으로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선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찍으시면 마우스가 움직일 때 잘 보시면 녹색 축에 나올 때 있고 빨강 축에 나올 때 있고 마우스 각도 돌려서 이렇게 보면 파랑 축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펜으로 XYZ축의 어느 축이라도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5천에 5천짜리 한번 박스 좀 전에 그렸었으니까 5천에 5천짜리 말고 이번에는 니은자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녹색 축으로 갖다 놓으시고 5천 엔터. 자, 빨간색 축이 될 수 있도록 3000 엔터. 다시 녹색 축에 갈 수 있도록 3000 엔터. 빨간색 축에 갈 수 있도록 해놓고 2000 엔터. 녹색 축에 갖다 놓고 2000 엔터. 자, 지금은 선과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첫 점으로 갈 것 같으면 끝점 나오네요. 끝점 누르시면 보시면 선과 선이었는데 선과 선을 연결하는 순간 면이 생성이 됐어요. 보이시죠? ESC 누르셔서 뭐 종료하셔도 되고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면을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푸시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벽체를 만들겠다.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옵셋 눌러서 수치 쓰고 싶으면 수치 쓰면 되죠. 200 이렇게 해서 푸시는 단축키가 P예요. P 누르셔서 벽체 올릴 부분 마우스 갖다 놓고 당기시면 된다고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자, 이번에는 자를 좀 배울게요. 줄자 도구. 내가 도대체 얼만큼 아니면 기준선, 그러니까 자를 잴 수도 있고 기준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줄자 도구에 놓고 제가 좀 전에 푸시를 그냥 막 올렸는데 이게 높이가 몇일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높이 잴 채점, 첫 점 찍으시고 두 번째 점을 찍으시면 자, 오른쪽 하단에 길이가 900 보셨어요? 길이가 993mm라고 나와요. 근데 가상의 기준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시면 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보니까 면에다가 찍으니까 뭐가 나와요?
점선이 하나 나왔죠. 점선이 면에다 찍으시고 요 점선과 점선 간의 거리를 이렇게 993으로 잴 수도 있지만 나는 기준선을 인쇄되진 않지만 기준선을 좀 만들고 싶다. 찍은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한번 눌러보실게요. 컨트롤. 자,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시고 찍고 한 번 더 윗부분에 또 한번 찍어 보시면 찍고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는 이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 내가 누른 선과 같은 방향의 기준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언제 쓰지? 라인으로 선을 그리거나 할 때 기준선이 필요할 때는 요거를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기준점을 만드실 수 있고요. 기준점 역시 복사하실 때 어떤 방향 지정해 놓고 치수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치수를 재겠다. 그러면 컨트롤 끄신 상태에서 치수 재시면 오른쪽에 치수가 나옵니다. 좌표점도 같이 나오죠? 지금 5000 나오고 있죠? 자, 벽체 두께가 몇이지? 여기를 찍고 이렇게 수직 수평이 잡힌 상태 이렇게 보이시죠? 요건 지금 수직 수평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수직 수평이 잡힌 거죠. 초록색 축에서 그러면은 이게 200이구나. 이렇게 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만들어 놓은 제가 지금 재면서 컨트롤 안 꺼서 컨트롤 끄고서 이렇게 재면은 흔적이 없는데 컨트롤 킨 상태에서 이렇게 재면은 흔적이 남죠. 이렇게 점선이 남죠. 점선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러면 이레이즈 지우개 선택하셔서 하나씩 지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선택 툴 사용하셔가지고 선택 툴 사용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 누르실 수도 있어요. 지우개도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하실 수 있으세요? 선택하셔서 지우기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이번에 페인트 한번 해볼까요? 페인트는 여러분 재질 사용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페인트. 자, 페인트 누르시면 오른쪽에 기본 트라이에 재질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본 설정된 거 한번 보실게요. 설정된 거 보시면 금속, 목재, 물,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걸로 건축 렌더링을 한다는 거는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설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이걸로 바닥을 한번 칠해 볼게요. 얘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고 바닥을 뭘로 할까요? 카펫으로 해볼까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종류 이렇게 해서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화면으로 오시면 페인트 통으로 바뀌었죠? 내가 부을 곳에다가 클릭하시면 바로 부어져요. 쉽죠?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색깔을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조절되죠? 이렇게 어둡고 밝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거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고 텍스처가 있다 그러면 텍스처의 간격을 벌릴 수도 있고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수정이 다 된다는 거죠. 다시 선택으로 돌아와서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어떻게 지우지? 안 지우셔도 돼요. 다른 거 선택하셔서 이걸로 바꿔야겠다. 누르시면 자동으로 바뀌죠. 쉽죠? 스케치업이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면 바닥 색칠까지 하셨어요. 그쵸? 나중에 렌더링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같은 마감 재질은 같은 색깔 혹은 같은 이 재질로 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렌더링 하실 때 같은 재료, 그러니까 같은 색깔을 같이 어떤 재료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통일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벽체 한번, 아니 창문 그려보고 싶은데? 자, 만약에 창문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투시되는 게 안 보이는데 한번 창문의 형태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지우시고요. 자, 우리 계속하는 거 네모 누르셔서 아무데나 누른 다음에
5000, 5000 눌러볼게요. 5000, 5000 엔터 누르시고 벽체를 위해서 옵셋 할 거예요. 옵셋 누르셔서 선택하고 면을 선택하고 안으로 혹은 밖으로, 나는 안으로 200 하고 엔터 누르면 200만큼 벽체 생겼죠. 자, 푸시로 층고 3000짜리 그릴 거예요. 그럼 층고 푸시 눌러서 3000. 그러면 3000짜리 네모 박스가 생겼어요. 자, 바닥은 페인트통으로 바닥 칠할 건데 혹시 오른쪽에 이렇게 이미 나와 있으면 페인트통 안 누르시고 바로 내가 쓰고 싶은 재질 누르셔서 부어도 돼요. 바로 부어져요. 근데 나 여기다 창문 달을 건데 창문 어떻게 달지? 자, 창문 아까 했었죠? 자, 마우스 좀 이렇게 당겨서 크게 좀 화면 볼까요? 자, H 누르시면 자, 페인트통이 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화면 펜이 돼요. 캐드에서 펜. H 누르시면 펜이 되고 마우스로 높였다 줄였다 휠로 각도 조절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창문 뚫을 거예요. 자, 우리 정확히 뚫어볼까요? 한번? 우리 줄자 배웠으니까. 자, 줄자 누르시고 밑에 거 누르시면 기준점 생겼죠? 혹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컨트롤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 Z축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축이 나오게 올려놓고 우리 창문 높이 보통 1200에 다니까 1200 엔터 치시면은 줄이 1200이 생기죠. 자, 그러면 창문 높이가 1200인데 창문 크기도 1200 하겠다. 그러면 점선 다시 누르셔서 1200도 해보세요. 엔터. 그러면 1200에 1200 간격이 있는 점선이 생겼어요. 점선은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가선이에요. 자, 그러면 가운데 달 건데 얘가 5000이니까 양쪽에서 1000씩만 땡기면 3000짜리 챙이 생기겠네? 좋아요. 자, 이쪽 벽 누르셔서 X축 나올 수 있게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1000 엔터. 이쪽 벽 꼭 누르시고 빨간색 해놓고 1000 엔터. 그러면 3000에 1200짜리 창을 그릴 수 있는 자를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네모 박스 누르셔서 요 자리에 귀퉁이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교차 뜨죠. 우리 캐드에서 인터섹션 오스넷 교차점 누르시고 이쪽으로 누르시면 어때요? 면 위에 선이 그려졌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선을 바로 빼버려도 돼요. 빼버려도 되고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은 푸시 누르셔서 얘를 안쪽으로 200만큼 빼버리면, 아니면 그냥 면에 눌러도 되고요. 200만큼 빼버리면 구멍이 뻥 뚫리죠. 그러면 구멍 뚫린 창문이 형성이 된 거예요. 나 근데 창 끼고 싶은데 어떡하지? 일단은 창을 뭐 프레임까지는 안 만들어도 유리라도 껴본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이번에는 네모 면을 생성을 해볼 건데요. 각도 이렇게 조절하셔서 얘가 보이게 해놓으시고 사각형 누르셔서 미드 포인트가 잡혀요. 중간점 누르시면 사각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개 방향이 있겠죠. 반대쪽에 중간에 H 눌러서 조절할 수 있겠죠. 자, 반대쪽에 귀퉁이가 보이게 놔두신 다음에 다시 ESC 누르시면 기존 명령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점에 갖다 놓으시면 어때요? 지금 초록색으로 테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초록색 축으로 선이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클릭해 보세요. 선이 생겼네? 어떻게 된 거지? 안쪽에서도 보시면 창문의 형태로 뭐가 생겼어요. 이거 유리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페인트통 누르시고 재질에서 유리 들어가세요. 그러면 유리 종류 중에 청색 반투명, 착색 반투명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일단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누르셔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유리이기 때문에 안에가 이렇게 투시가 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요. 창문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나 이 파란색 촌스러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편집 들어가시면
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색깔을 검정색, 초록색 뭐 이렇게 색깔을 아예 바꿀 수도 있고 색유리처럼 바꿀 수 있고 불투명도 조절 가능하다 그랬죠. 지금은 투명한 건데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안에가 안 보이죠. 키우시면 안에가 정말 잘 보이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어때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점선 필요 없네. 나 창문 다 그렸는데. 자, 그러면 선택 버튼 누르셔서 점선 클릭하시면 선택됐다고 색깔 바뀌었죠?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몇 개 해봤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더 많은 아이콘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